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이제 수익률에 대한 용어를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할까 해요. 자, 어떤 내용들이냐면, 수익률이라는 말 하나로 여러 가지 용어를 좀 혼재해서 쓰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대 수익률 들어보셨죠? 또는 목표 수익률, 제가 엄청 강조했었던 목표 수익률도 분명히 들어봤을 거고, 또 다른 용어 중에 하나인 요구 수익률,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수익률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쓰기는 하는데요. 그 수익률은 명확하게 구분해 보자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과 목표 수익률이라는 개념과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들, 이러한 개념들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통 수익률이라는 용어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대 수익률. 우리 이제 국문 그대로 풀면 기대하는 수익률이네요.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은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야. 이렇게 말하고 수익률 쉬운데 이래버리면 마찬가지 또 언제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혼동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용어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저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자, 이 소리예요. 먼저 기대 수익률부터 볼까요? 기대 수익률은 국문 그대로는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인데, 이걸 우리가 금융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확률에 근거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무슨 소리냐? 자, A라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또는 예상 수익률이 5%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제가 이제 또 기대 수익률과 예상 수익률을 동시에 사용을 했죠. 이 얘기는 기대 수익률과 예상 수익률은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통계에 근거한다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A라는 주식이 기대 수익률이 5%면은요,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5%의 수익을 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1월 달에는 한 7%, 2월 달에는 8%, 3월에는 6%, 뭐 4월에는 3%, 뭐 5월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갖다가 평균으로 쫙 계산해 봤더니 5% 정도 되더라. 그걸 갖다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다 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수익률이라는 용어는 금융에서는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평균 수익률을 대체하는 게 기대 수익률인데, 평균은 의미가 없고 상황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소리냐? 경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즉, 이 주식과 관련되어진 경기가 호경기일 때, 또는 불경기일 때, 또는 예년, 평년과 비슷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하고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개월 중에 정확하게 4개월씩 호황과 불황과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제 계절적 요인을 받겠죠, 이런 주식들은.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확률을 33.3%씩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이 주식은 6개월은 되게 잘 되고 3개월 안 되고 3개월은 평년이에요. 그러면은 50%는 호황으로 보고 25%는 불황으로 보고 25%는 평년으로 봐서 그 각각의 기간의 수익률을 그 해당 확률에 곱해서 전부 다 더한 게,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은요, 말 그대로 시장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확률과 그 기간의 수익률을 곱한 걔네들의 평균적인 가중치가 기대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단순해졌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예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은요, 얘는 실은 되게 단순해요. 말 그대로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수익률이니까 곧 내가 얻고자 하는 수익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맞네요. 요구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표 수익률을 살짝 옆으로 보내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요구 수익률은요, 얘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누가 요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A라는 기업이 기업을 운영을 할 거예요. 내가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신규 자금 투자를 딱 해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이 기업이 얻고자 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나는 10% 정도의 수익률을 원해. 그러면 기업의 요구 수익률이 10%가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이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전액 내 돈이 아니라 내 돈 반, 은행에서 빌린 타인 자본 반이에요. 대출 반.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에서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대출을 해줌으로써 얻고 싶은 요구 수익률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는 거고,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대출자 입장에서의 얻고자 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를 갖다가 대출자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라는 걸로 바꾸는 거고요.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연간이익, 영업이익률 이런 개념으로 조금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 우리가 상당히 잘 접근을 해줘야 돼요. 요구 수익률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을 해요. 보통 우리가 상가를 매입을 하죠. 그럼 상가 매입에서 얻는 월세 임대료 있죠. 그 임대료를 표현할 때도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용어들을 주로 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 기대 수익률은 확률에 근거한 평균, 기대치라고 했었는데, 요구 수익률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 우린 이미 학습을 했죠. 이전 영상에서 학습했었던 CAPM이 바로 맞아요. 요구 수익률을 계산해내는 바로 그 수식이었어요. 요게 이제 개념상으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볼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CAPM이라면 분명히 너 CAPM 할 때 요구 수익률이라는 용어보다는 내재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얘는 그럼 또 똑같은 거니?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내재 수익률도 한번 봐야죠. 내재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자산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시장 변화나 상황이 있겠죠. 여러 가지 자산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배제한 순수하게 걔만의 유일한 가치예요. 유일한 가치라는 용어가 또 살짝 걸릴 수는 있는데 그 기업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가치예요. 요걸 우리가 내재 수익률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재 수익률은 어떤 소리예요? 불필요한 위험들 다 제거시키고 정말 내가 감당하는 위험에 대한 리턴 값이죠. 수익률 값을 나타내는 게 바로 내재 수익률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CAPM 하기 전에도 베타라는 개념 했고, 위험이라는 개념에서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 제거하고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이 수익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베타였고요. 베타로 인하여 결정되는 수익률이 CAPM에서 계산하는 그 내용이었고, 그 값이 내재 수익률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요구 수익률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상당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얻고자 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다 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확실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옆으로 빼놨었던 목표 수익률 다시 데려와 볼까요? 목표 수익률도 그렇죠. A라는 사람이 1년에 15%의 수익률을 얻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15%가 목표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 목표 수익률은 곧 요구 수익률일 수도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나는 30% 얻을래, 나는 40% 얻을래, 이런 건 목표 수익률이라기보다는 그냥 허황된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맞는 거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표 수익률은 그렇죠, 요구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즉 내가 얻는 위험만큼에 대한 수익을 바라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표 수익률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목표 수익률 설정해라 이거 하면서도 CAPM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리고 내재 수익률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러한 용어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명확하게 탁탁탁 들어와야지 경제 관련된 기사라던가 책을 볼 때, 또는 자격증을 혹시라도 학습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을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수익률 파트 한번 정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수익률 파트 그 다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